여러분, 영어를 배우고 싶어서 그 좋다는 미드로 공부해보신 분 계신가요? 그런데 이게 따라 말하면 입이 트이긴 하는지 그냥 보기만 하면 귀가 뚫리는 건지 모르겠죠. 심지어 왕초보인 나에게 따라 말하는 연습은 너무 어렵고 벌써 넷플릭스 보기 시작한 건 1년이 훌쩍 넘었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직도 하나도 안 들리죠.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계신 상황이 딱 이거 아닌가요? 지금부터 제가 10년 전에 영어 왕초보인 저로 돌아간다면 무엇부터 죽어라 했을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크릿 영쌤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배우기 시작한다는 건 정말 뿌듯하고 가슴 뛰는 일이죠. 그 실용성을 봤을 때 자기계발 측면에서 투자 대비 효용성이 가장 좋은 것이 이 외국어, 특히 영어 공부인데요. 여러분들도 지금쯤 각자의 목표를 가지고 학습하고 계시겠죠. 물론 이 각자의 목적에 따라서 학습 방법을 달리해야 되는 건 맞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신 게 뭐죠? 그렇죠. 영어로 내 의사를 표현하고 원어민과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 능력을 원하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말하는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미드라는 교보제는 거의 최상의 자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드로 학습하기로 마음 먹으신 분들은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이 미드라는 것을 가지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맥락의 영어 문장들을 들을 수도 있고요, 대본을 다운로드 받아서 읽어볼 수도 있죠. 특히 단순 책 읽기랑은 다르게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가 시각적으로 생생하게 보여지고 엄청나게 재미있게 흥미를 가지고 볼 수가 있죠. 정말 그야말로 완벽한 교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미드로 학습을 하는데도 나름의 고충이 있죠. 왕초보인 내가 따라서 말하기 연습을 하자니 너무 어렵고, 그렇다고 수준을 낮춰서 어린이 동화를 보자니 이거 너무 흥미가 가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차선책으로 그냥 미드를 최대한 많이 보고 듣는 것을 목표로 학습을 이어나가는데, 이거 사실 입이랑 귀가 뚫리는 것과는 큰 관계가 없는 것 같죠. 제 주변만 봐도 지난 10년 동안 미드를 수백 편 이상 본 미드 광들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영어로 말을 못하고 영어를 잘 들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단편적인 예시만 보더라도 미드를 마냥 보고 듣는 것만으로는 내 영어 실력이 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은 괴리감이 자꾸 커지는 거죠. 나는 미국 문화도 어느 정도 알고 엄청난 양의 인풋이 지난 수년간 내 머리에 쌓여 있는데 아직도 나는 영어로 한마디도 할 수가 없고 심지어 들을 수조차 없구나 라고 바로 저도 똑같이 생각했었어요. 그러던 제가 방법을 조금씩 바꿔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봤던 미드들을 싹 다 정리해서 내 수준에 맞는 일상물들만으로 추려냈고요, 또 그 중에서 자주 쓰이는 문장들만은 추려냈고, 그 중에서 또 자주 쓰이는 단어와 표현들로 추려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리해서 말하기 연습을 하다 보니까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원어민들이 일상 회화에서 쓰는 단어들에는 공통점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정말 많은 경우 단어를 그냥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더 갖다 붙여서 표현을 만들어내서 썼다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면 talk about, talk to, talk with, look at, look down, look up, 이런 단어 표현들 말이죠. 여러분들 이거 학창시절에 구동사 표현이라고 해서 달달 암기하셨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단어장으로 외우면 어차피 또 외워봐야 까먹으니까 이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문장들을 싹 다 정리해서 말하기 연습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문장들을 추려내서 말하기 연습을 하다 보니까 미드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충분한 연습량이 쌓이니까 미드 속의 주인공이 말하는 속도에 맞추어서 따라 말하기 연습도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영어가 아주 급속도로 늘더니 지금은 아주 유창한 수준으로 영어를 구사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자, 결국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요, 영어 초보자는 바로 미드를 가지고 학습을 시작해 나가게 되면 너무 어렵다고 느끼게 되고 언어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흥미라는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요, 우선 아주 쉬운 문장들로 따로 추려내서 말하기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미드에서는 공통적으로 자주 쓰는 표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 문장들을 아주 느린 속도로 충분히 익숙해질 때까지 말하기 연습을 먼저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표현들 중에서도 단언컨대 빈도가 가장 높게 쓰이는 표현들이 바로 이 구동사 표현들이라는 거죠. 미드를 보기 전에 이 구동사 표현들이 들어간 문장들을 가지고 말하기 연습을 미리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셨나요? 좋습니다. 제가 구동사 표현들이 들어간 문장들을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학습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빈도가 높은 전치사 구동사 표현 10개를 따로 정리했으니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학습해 보시죠. 쌤, 저는 전치사 구동사 표현은커녕 전치사가 뭔지도 모르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 아니니까요, 위 카드를 눌러서 확인해 보셔도 되고 오늘 저와 함께 배워 나가셔도 충분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같이 볼까요? 결국 이 구동사라는 것은 동작을 나타내는 동작 동사와 전치사가 합쳐져서 나온 표현인데요,
동사의 전치사의 뉘앙스가 결합되어서 새로운 표현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치사의 뉘앙스를 잘 느껴주시면서 연습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전치사 to의 뉘앙스부터 볼까요? to는 어떤 이미지를 갖죠? 앞을 향하는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stick to, stick to, stick 뭐죠? 스티커라고도 하잖아요. 어딘가에 착 달라붙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to가 있죠. to는 방향성을 의미하니까 어딘가에 딱 달라붙다, 즉 의견 등을 그대로 딱 달라붙어서 유지하다, 뭐뭇을 고수하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talk to, talk to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이죠. talk는 그냥 말하다 라는 뜻인데 여기에 to가 합쳐지니까 어딘가를 향해서 말을 하다, 즉 누군가에게 말을 하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talk to, talk to 마찬가지로 lie to, lie to 이거 뭔가요? lie, lie 거짓말하다. 그런데 뒤에 to가 붙어서 방향성을 나타내 주니까 누군가에게 거짓말하다 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Don't lie to me, don't lie to me 거짓말하지 마, 나한테 하지 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전치사의 뉘앙스를 알고 있으니까 그냥 단어를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 훨씬 이해가 잘 되죠. 이렇게 전치사의 뉘앙스를 느껴주면서 말하기 연습까지 해주면 그제서야 이 영어 표현들이 단기 기억이 아니라 장기 기억 저장소로 가는 겁니다. 좋습니다. 다음 at, at의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어떤 지점 앞에 딱 가 있는 이미지, 정확한 지점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지점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그림을 머리에 기억하고 바로 표현 보시죠. aim at, aim at 이거 뭔가요? aim은 조준하다, 조준하다라는 뜻인데 이 뒤에 at이 오니까 지점, 정확한 지점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어떤 곳을 조준하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look at, look at look은 그냥 보다, 보다라는 뜻인데 그 자체로서는 어디를 보는 것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at를 써주는 겁니다. 어떤 지점을 보니까 뭐죠? 무엇을 바라보다, 무엇을 보다 라는 뜻이 그제서야 만들어지는 겁니다. 전혀 look at A, look at A, A를 바라보다, A를 바라보다 하고 억지로 외울 필요가 없죠. 자연스럽게 이해하면서 뉘앙스를 느껴보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laugh at, laugh at 뭐죠? laugh 그죠? 웃다, 웃다라는 뜻의 지점, 초점을 나타내주는 at을 붙여주니까 누군가를 보고 웃다, 맥락에 따라서는 누군가를 비웃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Are you laughing at me? Are you laughing at me? 너 나 비웃니? 너 나를 보고 웃고 있니? 어떤가요? 뉘앙스가 느껴지시죠? 좋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줘야지 장기 기억으로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표현들 일상 표현이죠. 당연히 원어민이 너무너무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니까 오늘 꼭 익혀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 on 뭐죠? 이미지를 보면 어딘가 위에 올라와 있는데 접촉하고 있는 이미지죠. 고양이 엉덩이가 박스에 접촉하고 있죠. 어딘가 위에 접촉하여 올라가 있는 이미지입니다. 표현 보시죠. depend on, depend on, depend 의존하다라는 뜻인데 이거 자체로는 어디에 의존하는지를 안 나타내주고 있죠. 여기에 on을 붙여서 어딘가에 접촉해서 기대고 있는 이미지 depend on 어딘가에 의존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You can depend on me. You can depend on me. 너 나한테 의지해도 돼. You can depend on me. 좋습니다. 다음 빠르게 볼게요. with 이미지를 보니 어떻죠? 어딘가 함께하고 있는 딱 달라붙어 있는 이미지죠. with에 함께한다는 뜻이 결국 여기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agree with, agree 뭐죠? 동의하다, 동의하다죠. 여기에 with 함께한다는 이미지가 오니까 나의 의견을 너와 함께한다는 누구와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I agree with you. I agree with you. 나 네 말에 동의해. 나 너한테 동의해. 가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go out with, go out with 이건 어떤가요? go out 나가다, 외출하다 라는 뜻 뒤에 with 함께하는 이 뉘앙스가 오니까요. 누구와 함께 나가다, 맥락에 따라서 누구와 데이트하다 라는 뜻으로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go out with Are you going out with him? Are you going out with him?
너 그와 함께 나가니? 데이트하니? 맥락에 따라서 뉘앙스 이해해 주시면 되시는 거겠죠. about의 이미지 어떻죠? 어딘가 주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주변의 대략적인 근처에 대한 뉘앙스를 주고 있는 겁니다. think about 뭐뭐에 대해 생각하다. talk about 뭐뭐에 대해 말하다. hear about 뭐뭐에 대해서 듣다. 모두 어떤 대상의 주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Did you hear about this? Did you hear about this? 너 이거에 대해 들어봤니? Did you hear about this? Did you think about it? Did you think about it? 너 그거에 대해 생각해봤니? Did you think about it? 좋습니다. 뉘앙스를 느껴주시되 이 표현들은 하나의 단어라고 생각하고 연습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think, 생각하다, about, 주변 이렇게 하지 말고 think about 뭐뭐에 대해 생각하다 하고 한 단어처럼 한 호흡으로 입에 붙여주는 거죠. 이때 about의 뉘앙스는 그냥 머리로 느끼면서 연습하는 겁니다. 다음 out은 너무 쉽죠? 어딘가 밖으로 향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밖에 가 있는 이미지가 될 수도 있겠죠. hang out 친구들과 노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play가 아니라 친구들과 노는 것은 hang out을 써주는 거예요. 보통 밖에서 같이 노니까요. hang out 이미지로 잘 기억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ask out 어떤가요? ask 물어보다, 요청하다, out 나가는. 자, 나가자고 요청하는 거죠. 즉 데이트 요청하다 라는 뜻으로도 쓰이는 겁니다. I'll ask her out. 나 그녀에게 데이트하자고 할 거야. I'll ask her out. ask out. 좋습니다. 이번에는 두 가지 상반되는 이미지를 놓고 볼까요? up, down. up은 위를 향하는 방향성, down은 아래를 향하는 방향성의 뉘앙스죠. up, show up. show는 보여주다, 보이다라는 뜻이고 up은 위로 뿅 튀어나오는, 올라오는 이미지. 즉 show up, 모습을 보이다, 나타나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Did he show up at the party? 그가 모습을 파티에서 보였니? 그가 파티에 참석했니? 정도로 해석되는 겁니다. Did he show up at the party? 좋습니다. 반대로 down, calm down. 고요한, 평안한 이란 뜻인데 여기에 down을 붙이니까 진정하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relax, calm down. 진정해. 그렇죠. 화를 이렇게 아래로 down 하는 거잖아요. 가라앉히라는 뜻이죠. 좋습니다. 하나 더. slow down. slow는 느리게죠. 느리게. 근데 여기에 아래를 향하는 방향성 down을 쓰니까 속도를 좀 줄여라, 속도를 느리게 라는 뜻이 나오는 겁니다. Please slow down. We're going too fast. 좀 속도를 줄여. 우리 지금 너무 빨리 가고 있어. Please slow down.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전치사가 가지는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연습하니까 확실히 이해하기도 쉽고 기억에 오래 남죠. 자,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 단어나 아무 전치사와 연결지어서 없는 표현을 내가 만들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calm down. calm down은 진정하라는 뜻이니까 down의 반대 전치사 up을 써서 calm up 하면 힘내라는 뜻이 되겠구나 하고 없는 표현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힘내라는 뜻은 cheer up 이라는 표현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내가 이해하기 쉬운 일상생활의 문장 속에서 올바른 표현들을 소리내어서 문장 속에서 연습해 보아야지만 내 영어 실력이 는다는 거예요. 없는 표현을 만들어내면서 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엔 무작정 작문하는 것도 조심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미드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구동사 표현들을 몇 개 알아봤는데요. 제가 오늘 내용들을 정리해서 예문으로 준비해 두었으니까요.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24일차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요. 위 카드를 누르셔서 반복 발화 훈련 프로그램으로 이동해 주세요. 문장 속에서 충분히 소리내어 말하다 보면요. 그동안 너무 어렵게만 느껴졌던 미드들도 조금씩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수년 전에 사용했던 방법이고 지금 결국 미드를 자막 없이 즐겁게 볼 수 있는 그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언제나 여러분의 배움에 대한 열정을 응원하는 영크릿 영쌤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